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프린트 받으셨고, 저번에 이제 혹시 오후에 특강한 건 아시죠,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벤트로 무료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 특강.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감정평가 파트를 했었어요, 그죠?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가 뒤쪽에서 나오는데 감정평가론이 나온다면 6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 봤을 때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마지막에 이제 스케줄을 보시면은 한 8주차 가서 갈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감정평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니까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14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40페이지로 가셔서 뭘 배우실지를 먼저 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들어가는데 일단 거기 뭐 이렇게 거기 밑에 중간에 보시면 정구 표시로 출제 경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제 1장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나온다면은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돼요. 2문제, 3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유인하냐면 맨 밑에 가시면 핵심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이 좌측이 이제 부동산 시장 파트예요. 그죠? 여기 이제 보는데 2문제에서 3문제 봤을 때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우리가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부동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에서 우리가 뜹니다. 자, 근데 이걸 배우기 전에 이따가 이제 천천히 제가 하겠지만 완전 경쟁이에요. 우리 시장은 불안전 경쟁이에요. 불안전으로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전 경쟁이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완전 경쟁이다. 우리 부동산도 불안전이다. 불안전 분류를 하면서 얘네들이 이 특성을 물어봅니다.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른 특성을 물어보고 특성만 있어요. 기능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또 비교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주택시장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그래서 주택시장 분석은 여기도 이제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주택시장 하나만 쳐놓으시는 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택시장 분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배우실 거냐면 미리 예습을 한다면 유량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저량은 그냥이요 재고주택이에요. 재고. 유량은요 신규. 그러면 주택이라는 거는 재고만 있어요? 신규도 있어요? 신규도 있죠. 여기 유량저량이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도 하나 정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주택의 여가가정과 주거분리라는 데가 있나요? 여긴 별표가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그래서 요즘 신경향이 주택의 여가가정과 주거분리를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의 여가가정과 그 다음에 주거분리를 좀 잘 내는 편입니다. 여기 이제 별표 2개짜리인데 여기가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 그럼 주택은 새 주택만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돼서 우리가 왜 이 공법 시간에 정비사업 배우셨어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질이 좋아진 다음에 또 이렇게 하향돼서 주거가 분리돼서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주 포스코스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보시면 정보의 효율성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효율성과 정보의 효율성이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인데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뜬다면 뭐 한 2문제 정도 예상은 해요. 2문제 정도. 한 3문제까지는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141페이지 부동산 시장에 밑에 개요라는 단어,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뭐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시장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죠. 네, 그것만 보시고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이번에
불안정 경쟁과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해요. 그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 보셨지만 완전 경쟁에 들어간다, 불완전에 들어간다. 불완전에 들어가. 완전 경쟁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완벽한 경쟁을 이루는 시장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완전에 들어가요, 불완전에 들어가요. 불완전.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 독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독점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데요.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신사라든지 항공사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두세 개 정도. 그래서 과점은 공급자가 둘 이상의 소수로서 구성된 시장 조직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에 대한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이라든지 미용실, 그래서 그 외 모든 시장을 다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독점, 과점, 독점점은 완전에 들어가나요? 불완전에 들어가나요? 불완전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넘기시면은 143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박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쳐놓으시고 그 내용들이 그 박스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보의 완전성까지만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럼 스타트를 끄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배워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우리가 잡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이 들어간다, 불완전에 들어간다. 불완전. 그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그래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간다. 불완전 경쟁 시장. 자, 그럼 박스에 있는 걸 제가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하나도 만족을 못해요.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다 틀려요. 자, 완전 경쟁은 이 칠판 주계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러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1,000원으로 받으면은 다 1,000원으로 가격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의 수능자라고 합니다. 가격의 수능자고, 자, 물건이 다 틀려요? 물건이 다 동질해요? 동질하니까 물건의 가격이 다 똑같죠. 그 동질성이니까 물건의 가격을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근데 부동산은 싸요, 비싸요. 그럼 고가성이 있죠. 고가성이기 때문에, 자, 수요자가 다수다, 수요자가 소수다. 소수죠. 그럼 유효 수요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불안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중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또 어렵고 공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순응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설정자가 돼서 마음대로 받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은 동질성이다, 비동질성이다. 비동질성,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동질하지 못해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다면 완전 경쟁은 다수다 보니까 항상 어때요? 시장 진입이 쉽죠. 그래서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슈퍼가 들어가는 거고, 퇴거하는 거는 슈퍼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그러면 유효수가 많다, 제한돼 있다. 그럼 시장 진입이 쉬워요, 어렵고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진출입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완전히 붙었으니까 그냥요, 완전한 정보예요. 나만 알아요? 이 정보를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래서 완전한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개별성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렵죠. 그래서 불완전하다.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 지금 여러분 박스 보고 계셔요? 네 가지만, 내가 하라는 것만.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소수다, 다수다. 다수의 수요 공급자. 불완전인 우리 부동산은 다수다, 소수다. 유효수가 많다, 제한돼 있다. 고가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완전 경쟁 진입가 탈퇴가 용이한데, 완전은 물건이 동질하죠. 그래서 표준화된 동질화로 일물일카의 법칙이 성립이 되나? 우리는 개별성이라는 얘기를 배우셨죠.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일물일카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요. 자, 얘네들은 자원이 이동이 가능해서, 자원이 완전한 이동해서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없어요. 근데 우린 그냥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옆에 동네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완전합니까? 그러면 이게 칠판주기에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찍어드리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아까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여기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1번에 보시면은 지역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 국지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필기를 쫙 하고,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과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성.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입니다. 그럼 이따가 보통 이제 오늘 OX 문제도 이제 거의 이 틀린 지문을 찾는 걸 냈는데, 국지성이라는 자체는 지역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죠. 여기 이제 스타트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이 똑같게 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어요? 다르죠. 전국이 있으면 부동산은 달라요. 그래서 서울하고 우리가 일산하고 다릅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모나미루페는 이게 1000원이라면 일산에서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다 똑같죠. 여기서 1000원에 사서 여기서 2000원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화폐는 그냥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여기가 초과 공급이게 되면, 물량이 막 남아두면 서울에서 좀 물량 좀 갖다 달라요. 그럼 그냥입니까? 트럭으로 옮기면 됩니까? 수급 조절이 되죠. 1000원이라는 가격이 균질적으로 다 똑같이 받아버려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수급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해서 그냥이다 지역마다 다르다.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일산도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됐다 그래요. 시장이 세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나열됩니다. 이게 이제 부분 시장이에요. 부분 시장. 자, 그래서 전국이 전체 시장이라면, 자,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는 게, 자, 일산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여기가 무슨 구예요? 동구죠? 동구. 자, 동구도 그냥이야? 동마다 달라요. 동마다.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마두동. 그럼 마두동도 번지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라면, 자, 요 전체를 따라서 전체 시장. 요 하나의 번지를 따라서 개별 시장. 개별 시장. 그러면은, 요렇게 제가 전국, 일산, 동구, 마두동으로 그냥입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세분화돼서 하위 시장이 발생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중간에 부분 시장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는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습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갑니다. 자, 볼펜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수급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균형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니 지역 격차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잘 보시고요. 근데 또 부중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이제 뭘 내냐면 수급 조절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보통 주택이라고 한번 봅시다. 주택은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나요?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기라는 것은 뭐 딱 뭐 몇 개월, 1년 뭐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지만 단기 장기를 봤을 때는 단기는 신축이 공급이 어려운 걸 얘기를 하거든요. 한 달 안에 주택 생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안 되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에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단기.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갑니다. 자, 물건이 동질하다는 거는 코카콜라가, 캔콜라가 1,000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똑같다면. 맞습니까? 그럼 그 가격하고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죠. 그럼 그걸 공개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동질합니까? 비동질합니까? 다 틀려요. 그럼 막 부동산 싸게 샀다고 막 라디오 청취사 서연에 보내고 막 그래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비공개죠. 그렇죠. 그럼 자, 같이 에브리바디.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은밀하게. 즐기세요. 어차피.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인상 쓰지 말고. 거래가 어떻게? 은밀. 아, 그럼 굉장히 공적이에요? 굉장히 사적이에요? 사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는 물건이 일물일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그냥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동일한 물건에 하나의 가격 형성이 되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 일물일가가 안 돼요. 표준화되지 못하죠. 그러면 표준화다, 비표준화성이다. 비표준화성,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해서 본사가 있겠죠. 본사. 본사 있어요. 본사가. 본사에서 그냥입니까? 물건 띄워다 팔 수가 있습니까?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유통구조라는 건 생산자, 도매상, 소비자, 소비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또라이, 안 돼요. 그죠? 토지에 무슨 도매상, 소매상이 있어요. 그 토지는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없어요. 집중통제가 안 되죠.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셨나? 그럼 얘네들 노리는 게 그냥이야 개별성 때문에 그래. 동질에서 그래, 비동질에서 그래. 그럼 비가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스립인데, 자, 따라서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 이 토지가요, 이 토지가 얘 딱 갑돌이 거라면 이 시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독점화. 독점화라는 건 비가 빠져요. 그죠?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토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 토지의 개별 토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만약에 독점적이라는 말을 쓰면 비가 들어가면 된다는다? 안 됩니다. 비가 빠져요. 아시겠습니까? 탐색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선 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거 자꾸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핵심 얘기가 기출문제 키우거든요. 여기만 잘하시면 다 풀려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144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가시면은 양가로 1번에 거기에 이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줄 1번 무슨 수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파란 색깔. 그럼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죠? 초래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파란 색깔.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죠. 그럼 그냥요 가격도 달라요. 그럼 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위치, 용도, 규모치를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 시장으로 나눠서 시장이 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시장 범위에 따른 부분이 개별, 부분, 전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제가 전국이 그냥 있어요, 전체 시장이었어요. 하나의 번지가 개별 시장이죠. 그럼 아까 제가 전국, 일산, 동구, 마두동, 1번지라는 것은 자 이렇게 그냥입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국은 그냥이에요, 전체 시장이에요. 하나하나 번지가 무슨 시장이에요? 개별. 그 중간에 무슨 시장 있죠? 부분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시장은 하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국, 일산, 동구, 마두동 같이 이렇게 하이 시장으로서 전체와 개별 시장이 중간에 있는 지역 위치별로 나타나는 시장을 부분 시장으로 나열돼요. 그 부분 시장이 나열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주상공은 다 아실 텐데 농업은 묘지나 교회 같은 거는 따라해보세요. 특수형 부동산. 그러니까 묘지 같은 거나 골프장 이런 것도 이제 특수형 부동산인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파란 색깔 한번 찾아보세요. 파란 색깔에 뭐라고 돼 있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됐다고 돼 있나요? 그럼 이따가 장기적이 맞아요? 단기적이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공급이요. 장기에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단기에 적시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 조절 곤란하니까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가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수요 공급에 조절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제목을 가시면 거래가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그럼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다시 어떻게? 은밀하게. 그럼 공적이야? 굉장히 사적이야? 그럼 내가 찾아줄게. 1번의 세 번째 줄에 그러면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요. 정보 수집이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가시면 표준하다, 비표준하다. 그러면 1번의 파란 색깔 개별성으로 해서 일문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 성립되지가 않는다.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대체 관계가 제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2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상품의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제가 아까 독점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독점에서는 뭐가 빠져야 돼요? B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개별 시장을 독점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B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독점적이란 그 토지 소유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독점에는 B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지고 공급이 비탈락적이라는 거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틀리다는 거죠. 자, 양가로 5번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밑에 가시면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지와 같이 유통조직이라는 거가 없죠. 그럼 통제가 쉬워요? 용이하지가 않아요. 용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품이 틀리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 없잖아요.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상품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려면 금장입니까? 법적 제한이 많습니까? 많죠. 그렇죠. 볼펜 사려고 그러는데 야 너 두 자루만 사. 그러진 않죠. 근데 12, 16 정책도 나왔잖아요. 그 밑에 가시면 우리는 그냥이야 과도한 법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지나친 법적 행정 규제가 오히려 시장에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이건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들어보시면 4번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따르세요. 매매한다. 매매하는 거는 사는 거랑 파는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살매만 되겠어요? 팔매도 되겠어요? 팔매. 예. 그럼 사는 것도 오래 걸리고 파는 것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가성 때문에 쌉니까? 굉장히 비쌉니까? 그럼 사는데 오래 걸리죠.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 오래 걸린다. 장기성이고 팔 때도 현금화가 쉬워요? 현금화가 좀 어려워요. 낮은 환급성이죠. 맞아요. 그럼 빨리 내려면 그냥 돼 금매로 내놔야 돼.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요,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이거는 장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 거래가 어려워요. 무슨 거래가 어렵다? 단기. 그럼 단기 거래가 어렵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매매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장기의 거래가 곤란해, 단기의 거래가 곤란해. 단기 거래 곤란성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보고요. 양가로 8번. 여러분들, 그럼 부동산은 비싸니까 그냥이야 돈을 빌려야 돼요. 그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관성이 있겠죠? 그럼 1번,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수요자 공급자를 또 활용할 수가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이죠. 그래서 프린트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할게요.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스타트.
자, 일단은 뭐 1, 2월 달에는 좀 이렇게 다 틀린 지문을 냈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수용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서 어디서 어렵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은 제가 비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시장 조직이 가능합니까? 좀 곤란합니까? 곤란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다시 어떻게?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인 경향이 큰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5번은 이제 이게 상식인데요. 똑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상식이고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마스터 하시면 특성은 다 잡혀요.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가시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146페이지 기능 있어요? 옛날 야매를 했었나? 제가 자구가 정량 했었나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갑자기 하니까. 자, 하여튼 이름부터 가고요. 그다음에 자원 배분. 오른쪽에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공간을 배분해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의 수요자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가격을 통합니까?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과 공간이 이렇게 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배분되죠.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이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자원 배분. 공간도 배분이 돼요. 더 많은 쪽으로 또 공간이 또 배분되고 자원 배분이 있고요. 다음에 교환 기능. 자,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현금과 교환을 합니까? 교환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아까는 화면을 보시면은 기능이었어요. 아까는 특성이었어요. 특성은 뭐냐면 여기 가지고 있는 볼펜하고 다른 특성이에요. 볼펜을 들어보세요. 볼펜하고 부동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얘기죠. 그죠? 볼펜은 움직이죠. 부동산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그냥이야 지역마다 다르고요. 맞아요. 볼펜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 다 공개돼 있어. 근데 토지는 공개돼 있어. 비공개돼 있어. 그럼 비공개는 기능이야, 특성이야? 특성. 기능이 아니야? 뭐라고? 특성. 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 훔친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왜 얘기를 안 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집도 그냥이야 돈 주고 샀어. 그럼 그냥이야 교환은 할 수 있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지. 미치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특성이라는 것은 캐릭터죠. 야 너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러진 않잖아요. 삐지는 특성이 있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공개라는 자체는 이건 그냥이다. 이거는 특성이다. 특성이지 기능을 역할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펜이든 부동산이든 그냥요 교환은 해요. 교환의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럼 교환 기능 안 한다? 교환 기능도 한다. 하죠. 교환 기능도 해요. 지금 보고 계세요? 부동산과 부동산 교환할 수 있고 현금과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시장에 나오면 그냥입니까? 정보를 얻습니까? 시장 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 창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가격 형성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좀 심화학습 하겠습니다. 자, 서 있는 거와 누워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그래프 하나가 보이시죠? 자, 서 있는 거는 가격이라고 돼 있죠. 가격이고요. 누워 있는 거는요. 시간.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아마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러 이제 매도자. 바이는 바이어가 이제 매수자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는 S가 이제 매도자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매수자예요. 자, 항상 저도 이제 요새 재테크를 좀 많이 하는데, 중개업소의 중개업소의 그 소장님들을 보면은, 매도자는 그냥요, 처음에 좀 비싸게 달라고 해요. 비싸게. 그렇죠? 아주 도둑놈들이다. 1억 2천. 요즘 느껴 아주 그냥. 저도 하나 뭐 투자하는데, 매수자는요, 싸게. 8천만 원. 그럼 이게 맞나요? 안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여러분 그냥이야 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그럼 그냥이야 이 역할을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 맞나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냥이야 가격을 내리라 그래야 돼.
내리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는요 올리라 그래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근데 마지노선이 있는데 얘는 더 이상 안 내겠다는 상한선이에요. 따라서 상한선, 상한선이고 얘 밑으로 못 받겠죠. 따라서 하한선, 하한선. 그래서 이 안에서 시장이 창조되거나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그 음영박스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심심하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꼬리고, 이게 물고기의 머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그러면은 어떻죠? 그는 이 대가리예요, 꼬리예요, 몸통이에요. 몸통이 부동산 시장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접점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 역할을 그냥입니까? 중개업자가 해줍니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번에 그 거래 당사자 상호 가격을 협의하는데 3번을 보세요. 매도자는 가격을 어떻게 돼? 제한할 때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리고 하한선이고 매수자한테는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찾았습니까? 그 안에서 협의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 창조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로스란 학자가 이겼는데 그럼 가격 창조의 기능도 안 합니까? 창조 기능도 합니까? 하고 넘겨보세요.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과 질의. 자, 우리가 서로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럼 그냥요 질이 높아져요. 높아지기도 하죠, 그죠? 근데 대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그럼 그냥요 건물을 올려야 돼요. 그럼 양적인 면을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질과 양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이다 양과 질이 조정된다. 조정되는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고 6번의 입지주체 간의 입지 경쟁은 여기가 이제 파란 색깔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명동은 상업활동하기 좋고 장사가 잘 되죠. 근데 땅값이 안 높아요? 높아요. 높으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놈한테 약탈이 돼요. 그래서 파란 색깔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이 안 결정된다, 결정되기도 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럼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야매를 만든 게 이 비공개성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일로 두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여기는 기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했구나. 자, 그래서 자, 일로 와보세요. 이 김군과 정량이 있어요. 그죠? 김군과 정량. 그죠? 그래서 김군이 정량한테 섬에 놀러 가자 그래. 배 끊기는 섬에. 그죠? 아주 웅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갔다 오자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가갖고 섬으로 놀러 갔어요. 마지막 배인데. 근데 이제 저녁 이제 가기로 했는데, 원래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이고, 한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이 배가 들어와요.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 순간, 정량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죠. 김군 웃기 시작합니다. 기다렸듯이. 김군이 정량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얘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얘가 고를 잘못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를 고칩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죠? 김군이 정량한테.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고가 정량합니다. 자, 그럼 이건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내 자신도 초라한데, 아주 힘들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하고 기능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비공개가 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자고가 비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왜 냈냐면, 오늘 프린트 몇 번 문제냐면 그게 6번 문제가 증명하는 문제예요. 6번이 왜 틀린지 지적해 보세요. 지금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비공개 있어요? 비공개는 기능에 들어가요? 특성에 들어가요? 기능이 안 들어가죠. 기능은 아까 자고가 정량이 기능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능은 오늘 집에 가면서 무슨 정량? 자가 뭐예요? 고가 뭐예요? 고한 기능이 아니에요. 가가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찾았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무슨 정량? 자가 정량.
특성이야, 기능이야? 기능. 아시겠어요? 그럼 자고가 비양하면 돼, 안 돼?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간다, 특성에 들어간다? 특성에 들어간다. 암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로 가시면은 149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하라는 것만 밑에 중간에 보시면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럼 주택 수요와 소요는 같아요, 달라?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내용도 다르는데. 이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앞쪽에서 왜 유효수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효수요. 무슨 수요?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 살 능력도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연결시키기 위한 건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유효수요와 잠재수요와 연결이 돼요.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그 유효수요라는 자체는, 부동산 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다 뒷받침돼야 되죠. 살 의사와 살 능력의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유효수요라는 거죠. 근데 잠재수요는 달라요. 잠재수요는 유효수요와 예비수요인데, 살 의사는 있지만 살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층이냐면, 자,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살 의사는 없어요, 살 의사는 있어요. 능력은요 없기 때문에 잠재수요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개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따라해보세요. 주택 소요. 소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니즈예요. 자,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된다, 개입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유효수요라는 얘네들은 중상층 이상들이에요. 그럼 중상층 이상들은 살 의사만 있어요, 살 능력도 있어요. 이걸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유방임에서 맡겨야지 이걸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 수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주택 수요. 주택 수요라는 거는 유효가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우징, 이건 디맨드라고 하는데, 그럼 박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건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되죠? 소요에 개입을 해야 돼요. 보고 있나요? 소요는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주택의 양구를 따져서 소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대상이 그냥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그냥이에요, 개입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적 개념은 형평성 측면에서 강조되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구매력도 있고 고소득층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수요죠. 그럼 중상층 이상의 수요다 보니까 이건 정부가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냥 경제적 개념으로 자유방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개념만 나왔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 149페이지 가시면은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유량 저량 배우셨죠? 그럼 재고주택은 기존에 있으니까 그냥이요, 저량이에요. 일정 시점에 대한 양이고, 신규는 그냥이요, 일정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기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1, 2월달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유량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A지역에 백채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2019년 1월 1일. 그럼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는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그럼 이건 신규예요,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 그럼 재고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죠. 그럼 기간이 필요합니까, 일정 시점이 필요합니까? 일정 시점의 양을 명시하라는 거죠. 그럼 일정 시점에 대한 양이다 보니까 시점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자, 그런데 백채 중에 사람이 다 살고 있나요? 비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공가를 빼게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수요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019년 12월 31일 날 150채가 됐대요. 어머, 그냥이야 50채가 지어졌어. 신규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신규로 유입됐어요. 그럼 50채가 신규 주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신규 주택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그럼 기간 동안에 대한 양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건 그냥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이죠. 그럼 일정 기간의 양은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그래서 주택 유량의 공급량을 얘기합니다. 50채가. 신규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다 팔려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럼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만 사람들이 보유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제 또 넓혀볼게. 아까 단기, 장기 기억나시죠? 단기는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단기양은 저량이라 그래요. 무슨 양이 한다? 저량. 근데 장기에 가서는 신규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장기양은 또 유량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 두 가지가 주택 유량과 저량이 있다. 그럼 주택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량이라는 것은 저자가 들어갔죠. 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시점, 일정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보죠. 자, 수요량과 공급량. 자, 이 수요자는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유한다는 단어, 뭐, 구매하고자 하는,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저량의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재 존재하는 양은 유량 공급이다, 저량 공급이다. 저량 공급이고, 이 공급의 유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되는,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149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나요? 자, 밑에 지문이 나왔었는데,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돼 있죠. 뭐 저량 개념 물론 유량 개념도 동시에 필요하고요. 자, 주택 저량 갑니다. 주택 저량에 대한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자, 그냥입니까? 여기 존재라는 게 들어갑니까? 존재. 주택의 양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을 얘기하죠. 자, 그럼 예제가 중요합니다. 2020년 2월 1일이라는 일정 시점이 있죠. 그럼 A 지역에 5만 채의 주택이 존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유량 공급이에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저량의 공급량이 5만 채. 넘겨보세요. 그러면 수요량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 시점에 수요자들이 보유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2020년 1월 1일 A지역이 아까 5만 채가 공급량이었잖아요. 근데 몇 채가 공가래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건 몇 채겠어요? 4만 5천 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저량의 수요량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 밑에 시장의 존재의 주택량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량을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유량 갑니다. 자, 유량은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그럼 존재하는 겁니까?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까?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량이고요. 신규 주택입니다. 일정 생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 보유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만 채를 공급했대요. 만 채가 그냥입니까? 유량 공급입니까? 근데 다 분양이 돼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만 채에서 1000채가 미분양이면 9000채만 사람들이 보유하죠? 그게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가졌고, 밑에 주택시장의 단기와 장기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3, 4월 달에 빼드리고 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 이제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했던 거 딱 일론만 좀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에 들어가요? 불완전에 들어가요? 그럼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유효수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유효수자들이 시장 진입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입니까? 불완전한 정보입니까? 정보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또 정보가 비대칭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자, 그러면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국지성 나오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찍으시고요. 맞나요? 자, 아까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건 장기에 어려워요, 단기에 어려워요. 단기에 가격이 왜곡되죠. 이해하셨나?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다 지웠네. 큰일 났다. 괜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비동질이라는 거 아시죠? 개별성 때문에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공적이에요, 사적이야? 사적이죠. 맞습니까? 일물일가가 돼야 안 돼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독점 쪽은 비가 빠져요. 독점 쪽은 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자고가 정량을 아시나요? 그럼 자가 뭐예요? 지웠다, 씨, 그렇다. 그럼 여기에 아까 기능에는 비공개성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공개성은 특성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특성하고 기능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한 거는 아까 주택 소요와 수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소요는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가 수요고, 수요라는 거는 그 중상층들에 대한 수요거든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수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하고, 주택은 재고만 있나요, 신규도 있나요? 재고량은 무슨 양이죠? 저량이고, 신규는 유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